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날씨도 너무 춥고 만약 내 계좌도 파랗고 춥다 하신다면 저희 오늘 강의도 들어보시고 상담도 직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현재 문자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저는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LNF고요. 자, 7만 원에 20%입니다.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위에 있는 YBM 도와드릴게요. 자, 8,820원에 10%입니다.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먼저 LNF는요. 먼저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LNF라는 종목을 좀 봐드릴게요. 네, 이 종목이 7만 원에 사셨으면 지금 수익 중인 걸로 보여요. 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셨던 가격대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한번 이 앞쪽에 보신다면은 한번 올렸었던 이력이 있다가 물량 모아서 다시 한번 올리고, 그리고 또 한번 물량 모아서 다시 한번 올리고 이런 패턴들을 좀 잘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는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한 8만 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흐름을 본다면은 이 앞에 있었던 고점 79,500원을 한번 돌파를 하고 8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은 7만 원대 사셨기 때문에 한 10% 정도 구간은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익이다 보면은 고점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것처럼 아무래도 종목군들이 오르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오르다가 이렇게 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시장도 많이 올라갔고 수익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일부 팔고 다른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8만 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YBM넷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사실 YBM넷이라는 종목이 교육주로서 과거 이제 2004년부터 사실 상장한 이래로 주가가 계속 신저가를 가다가 가끔씩 올라가는 경우가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테마 내지는 뭐 관련된 이런 테마성이 있을 때만 반짝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상 차트를 잠깐 보시더라도 상장한 이래로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신저가를 가다가 가끔 이제 2016년 때 이제 요때 맞춰서 대선 시기죠, 사실. 대선 시기 때 좀 약간 투자자분들이 이런 정치 테마주로서 좀 부각을 많이 좀 받고 있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관련돼서 이제 뭐 약간 좀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테마성에 대한 이런 재료 자체가 조금은 소멸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약간의 조금 줄어들고 있는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가 추세 하단을 이탈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하단이 이탈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6,480원까지는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6,480원 구간 좀 손절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구간까지 빠졌다가 단기 반등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좀 이 손실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정리를 하셔서 차라리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훨씬 더 수익 내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종목을 교체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다나와 네. 31,900원에 10%요.
네, 다 나와시고요. 31,900원에 1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우라누스 전문가님이요.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 종목을 혹시 8월 달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혹시? 네, 8월 달쯤에. 네네, 그렇죠. 그 이후로는 지금 매수 가격 근처가 아직 안 와가지고 조금 오래 조금 속상하셨겠네요. 예. 네. 근데 해당 종목이 이제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네. 일단은 저는 종목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네. 뭐 가격 비교 전문 사이트이기도 하고, 뭐 알다시피 이제 뭐 또 조립 PC라든지 이런 거를 또 살 수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게 사실 워낙 또 장사는 꾸준하게 잘 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여성 구매자들도 많이 가입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성장성이 크지는 않은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보통 유통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사업은 잘하는데 이게 갑자기 막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보니까 네. 주가가 막 갑자기 급등하거나 막 테마주들처럼 막 20% 30% 장중에 급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신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보유를 좀 길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손실을 볼 종목은 아닌데 네.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금 많이 더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짜증나실지 모르겠지만 월봉 네. 보셨을 때는 매년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지금 월봉상 봤을 때 월봉 60선, 월봉 60월선이죠. 60월선하고의 지금 이격도도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좀 횡보를 조금 더 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보가 조금 더 계속 나와야 돼서 아마 그게 조금은 고생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짜증 나시겠지만은 조금 버티시고요. 버티시면은 저는 그래도 이제 32,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이 정고점 이 매물대까지는 올 수 있다고 보니까요. 얼마? 2,000원. 32,000원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 조금 어이가 없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급등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손자 사면 근데 차라리 그래도 32,000원이면 본전인데 본전은 네, 근데- 보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금 근데 32,000원은 제가 봤을 때 네. 뭐 몇 달까지는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32,000원까지는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32,000원까지 네. 노리시고 네. 만약에 이거를 수익으로 노리신다면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익으로 갈 경우는 얼마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월봉이 완전히 되게 이제 좀 이격도가 너무 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한 반기 정도는 봐야죠, 사실. 반기 정도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조금 이제 고생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약수익이라도 챙기셔갖고 차라리 네. 지금은 조금 이제 뭐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시는 게 낫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32,000원은 보이니까요. 손실 볼 네. 종목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28,700원만 손절가 대응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 꼭 손실 보지 마시고 수익으로 바꿔 나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도와드렸습니다. 또 문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하이트 진로입니다. 24,249원에 10%입니다. 자, 이 종목 하나랑요. 네, 위에 있는 이 종목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가르마가 아주 찰지게 잘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자, YMC고요. 11,470원에 8%입니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하이트 진로는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을 좀 봐드릴 텐데, 네, 지금 보니까 24,249원이면 굉장히 저렴할 때 사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잘 보내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다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환경에 다시 한번 주가는 아무래도 저점 맞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아무래도 39,0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이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39,000원 자리에서 한번 횡보를 한다거나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 구간 오면은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드릴 테니까요. 전략 꾸르실 때 39,000원 보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YMC입니다. 이 종목은 우랑수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이 종목이 제가 전에 한번 출연했을 때도 왔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이설업체입니다. 이설업체.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이설업체라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어쨌든 LCD, LED 공정이 전부 다 뒤엎고 이제 OLED 공정으로 교체를 할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 한 해, 그러니까 작년에 OLED를 하려다가 지금 OLED를 이제 전환을 아직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A5 공장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니 LED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아마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 때쯤에 디스플레이 이 전환 시기를 맞이해서 2022년쯤에 이제 OLED를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장기로 갖고 가신다면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금 아까웠던 거는 연봉상 전고점이 지금 사실 2020년에 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상 전고점에서 저항대를 맞고 이제 쌍봉으로 빠진 격이죠. 그래서 쌍봉으로 빠진 격이라 조금 요 부분에서 이제 아깝고 쌍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요 부분을 다시 되돌아 올리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월봉으로 보더라도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맞은 자리라 저항 이후에 아마 눌림목이 나왔다가 이 구간을 아마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일 거라 판단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해당 종목에 먼저 손절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자면 지금 사실 되게 아슬아슬한 구간이라서 저는 8,150원을 꼭 손절가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이 구간 빠져버리면은 밑으로 좀 많이 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8,15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이런 분위기를 좀 계속 파악하시면서 주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10,000원 구간 저항대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저희 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바로 도와드릴게요. 수익만세 화이팅 광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종목은요, 대웅이고요. 가격은 62,200원에 비중 75%. 자,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자,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라노스님. 자, 세경 하이테크 꼭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27,900원에 10%입니다. 자,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대웅이었습니다. 대웅은 우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대웅이라는 종목이 요즘에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셨던 자리가 그래도 아마 전일자 이때 한번 눌릴 때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안 하시고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사셨을 때는 빨리 오면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잘못 갖고 있다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올랐었던 종목은 급하게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진입하신다면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많이 시세가 오면서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 자르셔야 되냐면 이 가격대 55,000원 구간은 봐주셔야 되는 자리.
자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55,000원 이 자리를 이탈 시에는 더 내려올 수 있다 보니까 55,000원대는 손절을 해주시고, 근데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올라간다면은 요 사섰던 가격대보다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7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7만 원 목표가 잡으시고, 그리고 손절하실 때는 55,000원 요 가격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이 종목은 우라노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필름, 특수 보호필름을 만드는 기업인데,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0년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 시장이 너무 정체됐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 시장만 예시를 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2019년 대비 판매량이 98% 정도까지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 구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인 제 사견이지만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워낙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이 많이 기술적인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가 사실 뭐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꾸는 니즈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 보통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쓰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은 너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게 문제점이었고, 사실 2021년은 뭐 많은 이런 뭐 경제 기관 같은 곳에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올 한 해는 교체 수요가 좀 있을 거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아이폰 12가 최근에 들어갔고 2달 동안 엄청난 판매량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갤럭시의 수요도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지금 스마트폰 기업들이 올 한 해 전망은 대부분들은 좋습니다. 실적 전망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기저효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면상으로 좀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죽은 종목은 아닙니다. 추세가 죽은 종목은 아니고, 사실 2019년 강한 시세를 뽑아낸 이후에 쌍봉을 치고 주가가 떨어졌다가 베어마켓이 나왔었는데, 베어마켓 이후에 지금 정확한 추세를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조금 수렴을 하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26,000원이 사실 매물 저항을 많이 조금 계속 저항대를 부딪히겠지만, 26,000원 구간대를 소화를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고점 3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26,000원까지는 단기 목표가 좀 노리시고, 손절가는 2만 원 구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네,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네, 아이디스라고 네. 종목명이고요. 네, 네, 그 매수가가 제가 39,800원이에요. 네. 네, 비중은 5%고요. 네, 아이디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39,800원에 5%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또 우라노스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뭐 상관은 없어요. 네. 네, 이 종목은 단타승부사 전문가님이 잘 봐주시니까 연결 바로 네네.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는 하셨어요? 네. 네, 저 날이 먹었어요. 너무 네. 춥죠? 예. 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39,800원이에요. 너무 높죠? 네, 이거 네. 작년 7월 달에 사셨어요? 예, 한 7월 말 정도 7월 샀던 말 것 정도에? 같아요. 네네네. 이거 왜 사셨어요? 그때 그 뭐지? 실적이 더 나아진다고 개선된다 그런 얘기를 개선됐다? 들어가지고, 네네. 네, 이게 CCTV 관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네네. 계시죠? 네, 그렇죠. 네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사셨던 가격대 정확하게 고점에 형성이 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너무 많이 내려. 그렇죠.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네. 이거를 사셨을 때 뭐 생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단타로서 아니면은 뭐 좀 보유를 하겠다. 아니면은 얼마 되면 자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제 가지고 있다가 네. 너무 계속 내려와서 조금 이제 10%에서 5% 정도는 손절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나머지는 그냥 쭉 가지고 있어 보려고 했는데, 음. 아니, 장이 좋아도 계속 저러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좀. 장이 좋은데 종목이 안 가죠, 이 종목은. 네. 코스닥 기업이라서. 네, 근데 지금 보면은 23,000원 저점 잡고 그래도 한번 오르다가 좀 눌려줬거든요. 다행스러운 거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23,000원 구간 저점 잡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또 한번 상승하는 여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 근데 네. 비중이 5%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좀 부담되시거나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30% 정도 지금 손실이기는 네, 하거든요. 마이너스 한 30% 조금 넘으실 것 같아요, 가격대 보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손절을 해도 얼마 정도에 해야 되나 싶어서. 네. 네, 일단은 어디까지 보시는 게 좋냐면 첫 번째 목표는 3만 원대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쪽에 이제 3만 원 구간을 어느 정도 왔다가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일단 어떻게 보시냐면 근데 비중이 좀 적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급하게 뭔가 자를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올렸다가 좀 내려잡고 있는 구간인데 이걸 가지고 요번에 3만 원 구간을 좀 뚫고 올라간다면 내리더라도 요 앞에 있었던 고점대를 뚫고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 이해 가세요? 네네네.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음번에 올랐다가 내려갈 때 이 구간을 절대 깨고 내려가진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깬다면은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예, 깬다면은 이제 저점을 낮춰서 더 내려가는 차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었던 제가 지금 그어드렸었던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자, 봐드릴게요. 얼마? 자, 23,950원. 23,900원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3,900원대에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더 내려가면은 이건 차트는 다시 한번 내려가는 차트로 바뀌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보셨을 때 지금 3만 원 구간을 뚫고 좀 갔어요. 올라갔을 때는 눌리더라도 이 구간 23,900원을 뚫고 안 내려가고 저점 잡히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요 종목은 다시 한번 이 3만 원대를 뚫고 더 갈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답답하게. 그러면 3만 원 이상, 3만 원 터치하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네, 3만 원 이상 가시면은 그 내려올 때 판단을 해주세요. 예, 저점을 지금 한번 23,000원대 구간 설정하고 좀 올려잡았거든요. 이 다음 네네. 저점을. 그래서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서서히 좀 바뀌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게 아무래도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3만 원 구간을 좀 뚫고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3만 1,000원 구간 아니면 좀 더 오를 때는 요 앞쪽에 있다 보니까 3만 1,000원 구간까지는 오를 수도 있는데 이 구간 오면은 아무래도 5%다 보니까 그냥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은 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요 23,900원을 요거를 23,900원을 깨고 내려오는지 이거를 판단을 내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네네. 아, 네. 그러니까 요거 제가 구간 설정해드리는 거를 좀 보시고 아무래도 5%보다 보니까 갖고 있을 때 부담이 되시는지 안 부담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빨리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에 비중 실어서 가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고 근데 어떻게 본다면 5%다 보니까 그냥 갖고 있다가 올라가는 걸 좀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시청자분 상황별로 보시고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도와드렸고요. 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포스코 케미칼 79,700원에 15%입니다.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네, 아래에 있는 HMM 매수가는 16,600원에 비중 15%.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먼저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저기 손절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손절을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7만 원 대비 13만 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수익을 누리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1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은 사실 뭐 기술주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이 워낙 강한 시장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만 붙어도 주가가 워낙 오버슈팅이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 포스코 케미칼이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2차 전지에 음극재 소재를 또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기술적 프리미엄을 아직까지 뭐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주봉상 추세 저항대를 지금 사실 이 추세 저항대를 만지고 있는 자리고 이 추세 지지 하단이 지금 많이 지금 이격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좀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되 전략 매도는 안 하시는 게, 지금 이 자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워낙 시장 자체가 이제 유동성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면서 신고가 영역을 더 노려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전망이 좋기 때문에 신고가를 더 노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HMM. 이 종목은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HMM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고점대 매수를 해놓고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눌릴 때 본다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눌리더라도 한 14,000, 한 700원에서 800원대까지는 한번 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만약에 싫으시면은 요 구간을 잡고 손절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근데 만약에 그냥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되겠다, 나는 갖고 있어도 되겠다 하면은 눌렸다가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사셨던 거 17,000원 구간을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으로서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업황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동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추가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은 우상향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7,000원이지만 뭐 2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요 점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 CNG 하이테크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15,300원에 100%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또 우라노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바로 도와드릴게요. 어떤 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뭐 송용규님도 괜찮고 임호동님도 네. 괜찮고 두 분 다 좋아요.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이 잘 봐주시니까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목소리가 아주 힘이 있으시네요. 예, 예. 네. 요거 제가 예상컨대 12월 달에 매수하셨죠? 12월 21일 날 방유기판 그 기술 개발해서 네네. 뭐 2월 달에 또 무슨 박람회 연다고 그게 네네. 또 출품도 한다고 그래서 또 플랫폼이 많더라고요, 기술이. 그래서 CNG 하이테크가? 네네. 네. 근데 하필이면 왜 또 이제 이렇게 갭상승이 또 컸을 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저는 상당히 이제 공격적 투자거든요. 네네네. 그 지난해도 네. 그 제약 바이오에서 한 400% 수익을 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일부만 가지고 100% 다 그냥 비중을 실어서 한 종목에 베팅을 합니다. 아우. 이제 저평가주에다가 뭐 추세도 우상향이고 네네. 펀더멘탈도 뭐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즘 이제 과일권이라서 장기는 좀 어렵고 지금 중기나 단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기랑 단기요. 금년에는 이제 단기를 주로 많이 봐요. 네네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뭐 재무적으로 좋다고요? 네, 그 펀더멘털이 좋고 이제 그 PBR이나 1.8에다가 퍼도 10배 정도. 이게 근데 네, 이제 과거에 이런 뭐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PER, 뭐 ROE, 뭐 PBR 이런 네. 이제 가치 투자 방식으로 좀 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재무적으로 좋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 영업이익률이 10%대 회사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ROE가 19에다가 네네. 부채도 20%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네네. 이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 저는 성장성이 있다 봅니다. 이게 일단은 본 사업이 CCSS입니다. CCSS. 네? 반도체에다가 이제 화학 물질을 공급하는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사업인데, 요게 이제 시장의 1등이 한양 ENG죠, 사실. 한양 ENG나 뭐 STI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한양 ENG도 사실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STI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디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네.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원래 이 회사들이 CCS 사업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PER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 그냥 원래 낮아요. 보통 PBR도 대부분들 1배 거의 근처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재무적으로는 뭐 1배 미만으로 나와서 단순히 이제 과거에 이런 뭐 가치 투자 방식으로 봤을 때 PBR로 봤을 때 와 이거 저평가다 회사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들이 영업이익률이 고마진이 아니라 이 영업이익률이 20%대 30%대 나오는 게 아니라 1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마진을 그렇게 많이 크게 받는 회사는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네. 다만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뭐 CCS 쪽 관련된 이슈와 플러스 지금 요런 지금 뭐 CNG 하이테크에서 만드는 게 5G 쪽에다가 이제 들어간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이런 유동성 랠리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거 지금 탄소 배출권도 관련주거든요. 네네네. 저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그 기술도 있고. 네, 맞습니다. 방열 기판을 새로 개발했고. 우리 그다음에 또 드라이 시청자님. 에칭을 제조 판매한다고 다이킨 일본 회사하고. 네네. 지금 이제 다음 주인가 그 계약을 체결을 하죠. 네네, 23% 맞습니다. 투자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이 찾아보셨네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근데 제가 네. 지금 화면상으로 한양 ENG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세 가지가 주도준 줄 압니다. 네네. CCS에서. 그러니까 세계 종목 보면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요 종목들이 네.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은 가요. 네. 그래서 사실 장기로 이렇게 그냥 몇 년 동안 보기에는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 시황하고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상관관계 속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2017년하고 2018년 때도 워낙 또 셌었고, 그러니까 네, 지금도 반도체 시황이 너무 좋으니까 잘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종목의 뭐 개별적인 재료보다는 좀 이런 시황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는 지금은 뭐 어쨌든 간에 뭐 개별 재료도 많이 잘 찾으셨는데 회사 자체의 그런 되게 뭐 저평가 가치를 보기보다는 지금은 시황적인 측면으로 우상향을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16,000원 넘어서까지 좀 보셔도 된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 이제 몇 사람이 주식을 우리 상담하고 논의하고 하는데 대선 관련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네? 대선 관련주. 예. 정치 테마주. 경기도 그 지사 그 관련주로 한번 오버 슈팅 나올 거다 그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끼리는. 네네. 그거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방금 네네. CNG 하이테크는 뭐 PBR이 어쩌고 PER이 어쩌고 하셨는데 같이 투자하시다가 또 이런 테마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동지들끼리 그게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과거에 이런 테마성들은 돌고 도니까 그런 거는 좀 단기성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CNG 하이테크는 매수는 조금 너무 고점에서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16,000원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좀 홀딩하고 가시면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알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강의 시간으로 찾아뵀는데요. 정말 요즘은 사실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지금 뭐 문자로 많이 종목들을 보내주고 계시지만은 다들 수익 많이 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존에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좀 홀딩을 하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내도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약간 시장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종목을 편입하고 계시거나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종목을 새로 교체해야 되는데 어떤 섹터에 조금 교체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 조금 불분명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투자 조언을 좀 드리고자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글쎄요. 과거의 이런 시장의 패턴을 조금 앞으로의 시장도 조금 반복을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우리 투자 대가 중에 우라가미 구니오의 금융시장 사계절 법칙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6년부터 2011년 장세를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 너무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지 못한 장세다라고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과거에도 이런 패턴의 시장들은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증시의 탁금이 지금 너무 사상 최대 들어오다 보니까 야 이거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장세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과 가장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2006년에서 2011년이라고 보는데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이제 경기 불황이 왔었죠. 경기 불황이 오면서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나중에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보통 이렇게 경기 불황이 왔을 때 일반론적으로는 정부의 대응 정책이 나오죠. 양적 완화든 뭐 그 외에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모든 걸 꺼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2008년 말에서 2009년 사이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5.25%에서 0% 제로금리로 바꿨습니다. 자, 상당히 2020년 3월 달하고 비슷합니다. 코로나 때 당시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역시나 금리를 최저금리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금리를 최저로 낮췄을 때 어쨌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버리죠. 어쨌든 금리가 낮아졌으니 기업들도 대출을 해서 더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실제로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뭐 대출하기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시중에 이런 돈들이 많아졌는데 제로금리다 보니까 예금이나 적금 같은 이런 쪽으로 가기는 힘들죠. 그러다 보니 이 시중의 돈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위험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호황이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호황이지만 2009년 때 역시나 1차 양적 완화와 더불어갖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요걸 바로 이제 금융장세라고 표현합니다. 우라가미 구니오의 금융시장 사계절에서 경기 불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순간 금융장세가 온다. 바로 금융장세에서는 이상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자, 이상이라는 건 기업의 실체보다 앞으로 이 기업이 돈 벌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는 테마주나 제약바이오, 고PER 종목들이 올라가죠. 실제로 2009년 초에도 마찬가지였고 2020년 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금융장세, 돈만 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는 장세가 계속 되다가 어느 정도 돈 가지고 경기가 회복이 된다. 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옵니다. 경제 회복이 오면 약간의 전환 국면을 맞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따라옵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따라오죠. 자, 인플레이션이 따라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오고
요때는 이상의 매입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매입이 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상 매입 때는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 내지는 테마주들이 많이 가지만 현실을 매입할 때는 경기와 밀접된 종목들 아니면 기업의 이익에 의한 상승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적 장세 이후에는 하락 전환으로 돼서 다시 역금융 장세로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요게 2006년부터 2011년 장세입니다. 자, 요거를 잘 보십시오. 그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2020년, 2019년부터 역금융 장세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역실적 장세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장세로 제약바이오, 뭐 코로나 진단 키트,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 코로나 뭐 치료제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뭐 아까 우리 또 종목 상담에도 왔지만 YBM넷 같은 교육주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원격 의료, 원격 치료, 원격 수업 모든 것이 다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우리 증시 예탁금이 뭐 60조가 넘어서 70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환 국면을 겪다가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따라오다 보니 지금은 뭐가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대부분들 경기 민감주만 올라갑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극동유화,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철강, 현대제철 어제 또 급등 있었죠. 포스코 같은 종목들 아니면 현대미포조선, 조선주들도 올라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상만 매입하는 장세, 금융 장세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실적 장세, 바로 현실을 매입하는 장세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야 될 거는 사실 금융 장세에서 올라가던 종목들이 실적 장세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서 경기 민감주들의 탄력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봐야 될 종목들은 뭘까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저는 포트폴리오 앞으로 더 꾸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실적 장세 이후에는 다시 하락장이 올 텐데 하락장이 오기 전까지는 실적 장세만 계속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실제로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자, 미국 10년물 장기 금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1까지 왔습니다. 자, 2018년 때는 물론 3이었습니다. 3%였는데 3%면 그냥 시장은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쭉 0.5까지 떨어졌다가 뭐 그냥 계속 횡보만 하다가요. 자, 지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미국 장기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생기고 있고 최근에 옥수수 가격 사상 최대입니다. 밀 가격도 사상 최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 구리 가격도 지금 8년 내에 최고가입니다. 결국은 자, 미국 10년물 장기 금리가 1% 넘어간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래의 연구 가치를 땡겨와서 올라가는 고 PER, 고 PSR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좀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요일날, 금요일날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들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왜요? 제약바이오는 현실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상을 매입하는 종목들이고 고 PSR, 고 PER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 생기는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실적과 경기와 밀접한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9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겪고 나서 자, 금융 장세가 시작되면서도 주가가 올라는 것 같습니다만 요때 당시의 탄력도가 늦습니다. 반대로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 훨씬 더 탄력도가 높았고
그때 당시에 145%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145% 보기 힘든 수익률이죠. 근데 지금도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실적 장세 삼성전자가 계속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고 실적 장세가 꺾일 때는 시장에 하락장이 올 텐데 삼성전자가 꺾일 때가 바로 시장에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시장의 바로미터는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맞춰서 역시 삼성전자 혼자만 절대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기아자동차 2009년 때 금융장세에서 올라는 갔습니다만 상승 탄력 더뎠죠. 근데 오히려 펀더멘탈 장세 가면서 훨씬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저때 당시에 1500% 상승했고요. 그러면 이제는 경기 민감주들이 이렇게까지 탄력을 받을 장세다. 지금 신고가 간다. 여러분들 무서워하실 때가 아니라 저는 이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더더욱더 상승세가 더 붙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갖고 있는 자의 장세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더더욱더 수익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 찾아내셔야 됩니다. 경기 민감주 신고가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경기 민감주 신고가인데 조정 나올 때 살 것인가?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 계속 올라가니까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종목 있는가? 그런 걸 찾아낼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 정말 많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앞으로는 경기 민감주들과 이익이 정말 따라오는 종목들의 장세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앞으로 반차화 랠리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 반차화 랠리에 속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앞으로 수익을 더더욱 많이 낼 수 있는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연평균 33% 고성장이 예상되는 반차화 랠리 중 관련된 산업 중에서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 39% 정도 증가가 되는 바로 전장기업,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오늘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3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해당 종목에 대한 궁금과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맛의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을 통해서 저희 우라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2021년 대세 상승 기대되는 그 전략을 꾸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강의 정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강의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그래도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반도체, 자동차, 화학주들이 연일 이제 계속적으로 호재가 터지면서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급등이 나오고 LG전자도 상한가가 나오고 오죽하면 현대모비스도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대형주들이 상한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처음 보실 건데 이런 장세에서 시장 주도주가 없으면 소외감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자동차, 화학, 랠리 속에서 아직까지 출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종목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를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까지 제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은요.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고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맛에 검색을 해주시고 저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우라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저희 3시 오늘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